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통일을 기회로 이용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도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항상 부르고 다녔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또 북한과 여러 가지 뭐 경제 교류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통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게 되면 그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도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북한의 부동산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통일 시대 때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지 우리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지, 재미삼아 좀 제작한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율곡연수원 어디 있는 거냐면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율곡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 통일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던 건데,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어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한테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접하고 있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부터도 이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거는, 환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길이는 약 1000km고 동서 평균은 약 300km고 3200개의 도서와 그다음에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약 한 1.2배가 더 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매장된 여러 가지 석유나 밑에 매장된 여러 가지 그런 뭐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또 알려져 있어서, 통일이 됐을 때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사업들도 좀 많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평양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평양도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아예 그냥 오픈돼서 뭐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암암리의 매매는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 우르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그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북한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대요. 왜냐면은 김정은이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북한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접경 지역의 신의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700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한 주택의 구매나 판매, 임대는 모두 불법이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북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외국에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990년대부터 이미 쌀 배급이나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마당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이제 그 장마당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의 개혁으로 시장 경제도 이제 음성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당에서 막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마당이나 시장 경제가 음성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는 사실은 북한 고위에서도 이제 고위직에서도 이제 막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북한에는 조선노동당도 있고 장마당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어떤 그 시장 경제를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장마당은 1980년대부터 활성화가 돼서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세대라고 불리는 8, 90년대 생들을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80년도, 90년대생은 에코세대라고 부르지만 북한의 80년대, 90년대생은 장마당 세대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장마당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10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여기서 잠깐 북한의 용어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고층 살림집이 뭘까요? 자,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들문이 뭘까요? 그 다음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자, 그러면 동거살이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동거살이라고 하면은 누구랑 같이 사는 걸 동거살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동거살이를 뭐라고 하냐면 새빵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새빵살이. 그리고 연립주택. 북한은 사실은 연립주택이 좋은 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이 좋은 주택인데 여기를 또 문화주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라이팬. 아시겠지만 북한은 거의 이제 외래어를 안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아, 볶음판이라고 부릅니다. 볶음판이라고 불리는 거 보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 주택 임대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어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살림집 사용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한옥은 조선식 가옥, 그리고 커튼은 창가림방, 주차장은 차마당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거는 맞벌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북한에서는 직장 세대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보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창 가림막 좀 닫으라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봤고 여기 차마당이 어딥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도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표를 보시고 북한 용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평양 아파트. 평양에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중구역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 거리가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판교 테크노밸리나 아니면은 강남의 테헤란로 이런 거리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53층 아파트가 벌써 건설이 됐대요. 그래서 노동신문에 발표가 된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으니까 평양에도 53층짜리 아파트가 있구나. 그리고 이들도 미래과학자 거리, 그러니까는 이런 그 과학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미래과학자 거리에는 굉장히 고층 아파트도 건설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화폐, 현재 통용되는 북한 화폐예요. 그래서 뭐 1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에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런 지금 화폐들이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런 화폐들이 있으시면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북한 화폐를 모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화폐를 어떻게 모을 건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디 가서 이런 화폐들을 보시면 꼭 잘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화폐들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 북한이 사실은 지금 문호를 개방하려고 자꾸 트럼프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만나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북한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대였는데 과거에는 근데 2015년도 때 마이너스 1%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대는 약 4%로 2016년에만 잠깐 회복을 했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또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어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막 도발을 하다 보니까 유엔과 미국에서 잇따른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수출이 2017년도 대비했을 때 약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래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대외 원조가 아예 그냥 끊겨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차관 도입이라고 해서 인트로덕션 오브 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원천 봉쇄가 돼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막아져 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들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이 도발을 하는 거는 서방 국가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액션이지,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김정은은 문호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북한 경제 사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문호를 빨리 개방하려고 하느냐 라고 본다면,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이제 돌이켜보면 될 것 같은데,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10년도 말에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인데, 그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의 그 민주화 시위가 그 집권 세력의 부패와 빈부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분노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집권당들이 부정부패하면서 자기네들 개인적인 재산만 축적을 하고 복지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경제 성장률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한 게 아랍의 봄이거든요. 이게 점점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어서 굉장히 크게 일어난 민주화 시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북한 경제도, 북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 돌아가는 거 예전처럼 모르는 거 아닌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아랍의 봄이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도 아무래도 김정은이 문호 개방을 하는데 조금 더 여파를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 돈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미, 요거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 돈을 자기 돈으로 취급을 안 해요. 언젠가 북한이 와야 될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돈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해줘. 대부분 달러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풀려있는 북한 돈들은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북한 주민들 자체도 그 돈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 돈이 통일이 됐을 때는 가치가 급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방이 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경제적인 교류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젠가는 열릴 수 있거든요.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 돈을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을 어떤 탈북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면은 싱가포르의 화폐 박람회 같은 데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짐 로저스 아시죠?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3, 4년 전에 본인의 전 재산을 북한 화폐에다가 걸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됐을 때 지금 현재는 가치는 낮지만 그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을 설명을 좀 드리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화폐하고 우리나라 돈이 이제 섞이게 되겠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높잖아요. 북한 돈은 가치가 낮죠. 근데 통일이 되면 얘를 합쳐서 북한 돈을 우리나라 돈하고 똑같이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높을 거니까 북한 돈을 우리나라 돈 가치를 똑같이 교환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배를 교환을 해줬다. 그러면 나는 북한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됨과 동시에 그 돈이 3배를 튀는 거고, 예를 들어서 5배로 교환을 해줬다. 그런 경우는 나는 북한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됨과 동시에 그 돈이 5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화폐 박람회 가지 않고 내가 탈북자를 잘 모르고 그래서 북한 돈을 수집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언젠가는 경제협력이나 교류들이 이루어져서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트럭을 사는 거예요. 트럭을 사요. 아니면은 내 차도 좋고 차를 살 돈이 없다. 그럼 그냥 일단 내 차에다가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생필품. 북한에는 생필품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옷가지, 뭐 화장품, 뭐 치약, 뭐 칫솔, 우리나라 되게 좋은 것들 양말, 뭐 그다음에 속옷, 뭐 여러 가지 많죠. 샴푸, 뭐 이런 것들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매로 사야 돼요. 이게 소매로 사면 안 되고 도매로 인터넷 치면 다 살 수 있거든요. 도매로 사가지고 차에다가 잔뜩 실어요. 트럭이면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트럭에 싣고 일단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걔를 북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서 그걸 살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동독하고 서독이 그 통일이 될 때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트럭을 몰고 가서 바나나를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래 1,000원짜리 바나나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 팔았어도 어마어마하게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더라도 우리도 뭐 식량이나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내가 트럭을 하나 장만해서 북한에 가서 팔면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돈들을 워낙 가치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사겠죠. 필요한 물품들을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을 모으는 거야. 고스란히. 저축한다 생각하고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통일이 되면 걔를 교환을 하는 거죠. 화폐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통일만 됐다 하면 북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통일시대 재테크 전략 뭐냐? 일단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트럭을 산다.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다. 그리고 북한에서 부족한 생필품이나 식량을 도매로 구입한다. 도매로 구입해야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소매보다. 내가 북한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북한 돈을 모은다. 최대한 많이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의 화폐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화폐를 교환한다. 그러면 나는 트럭을 산 거 종잣돈을 뽑고도 투자자금 뽑고도 몇 배의 돈을 튀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 돈을 많이 저축해 놨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자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도 이런 일들이 바나나를 서독으로 싣고 가가지고 있었던 일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북한으로 가서 북한 돈을 모아야 된다. 당장 교류가 안 되더라도 북한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북한 돈을 모아 놓으시는 거는 통일이 될 때는 반드시 돈이 되니까 북한 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안보법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하여튼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통일이 될 때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조금 더 재미 섞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또 쉽고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